이제 이 아동 활동 3에서 이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가정 내에서 체벌이 좀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내 체벌을 이제 금지하는 그 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도 되게 지금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실상 거의 사라졌고, 이런 수영이나 스포츠에서의 체벌은 사실 남아있긴 하지만 또 일부 사례이긴 해서 학생들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좀 적다 보니까 가족에서의 체벌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가족에서 조금씩 겪는 고민이거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체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체벌이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자신의 의지에 많이 반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일단은 부모님이랑 뭔가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너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시도는 하고 있어, 이걸 보여야지 아이가 그 부모님의 그 방향을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 시도를 안 하면 이제 불만이 쌓이다가 터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소통의 기회를 이 영화 활동 3에 넣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지금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 처음에 뭐가 있었더라?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가정학대 이런 것들. 그리고 체육 누구죠? 이번에 네네. 선수 있었잖아요. 네. 여자 선수. 그런 것들 좀 만약에 다시 수업을 하게 된다면 또 여전히 우리 스포츠 엘리트 체육 이런 데서는 체벌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보여줘도 실제 사례를 좀 더 다뤄주면서 이제 이런 영화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만연한 이유를 좀 더 다뤄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제 원고를 썼을 때는 그런 사건이 없었을 때였는데 좀 시대를 반영해서 맞아요. 최근에 또 더 많았죠. 네. 성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김상의 심석희 선수.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성폭력이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거는 못 다뤘는데, 최근에 그 죽은 선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원론적으로 가면은 사실 이게 제가 근데 최근에 그 죽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인권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의 따돌림 문제나 이런 것도 조금 있다고 봐서 오히려 약간 조금 이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이지 않을까 싶기도 조금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 얘기는 또 몰랐네요. 파헤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사건의 표면적인 것만 다뤘을 때는 일단은 거기도 보면은 우리 스포츠 이제 폭력이 만연한 이유가 엄하게 가르쳐야지 이게 목표 달성에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효율적이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래서 토론 주제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제언을 그냥 하긴 했는데, 엄하게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이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플래시 영화랑도 연관이 돼 있고. 맞아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군이 조금 괜찮은 학군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인권 수업은 아닌데 이 영화를 보고 그냥 수업을 했을 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좀 극단적이죠. 나에게 자유를 허용해주고 약간 방관적인 부모님. 근데 나에게 자유는 거의 안 주고 제한하는데 굉장히 나를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 좋니 했는데 저는 당연히 전자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불만은 엄청 많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우리 사회가 세뇌시킨 것도 있죠. 그렇게 해야지 성공한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좀 알더라고요. 고학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유는 지금 내가 구속당하고 굉장히 부모님과 사이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좀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담임한 학생은 야구 선수를 꿈꾸고 있고 야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몇 학년이었어요? 6학년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잘해서 지금은 야구하는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그런데 그 학생과의 대화에서도 상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구석 일렬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 교수님이 하신 말 중에 전 와닿았던 게 이제 이 영화 보고요? 네. 이 영화는 네. 이제 그 준호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영화에서도 이것을 준호가 자기 입으로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학년쯤 됐으면은 대부분의 그런 의사결정을 본인이 한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승엽 선수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퇴할 때 아빠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 모든 야구에 대한 결정을 아빠한테 일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모든 걸 100%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심지어 어느 중학교에 진학하고 이런 훈련 루틴을 하고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아빠 말을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좀 다르게 말을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 학생의 관점에서 조금 보는 것 저라면 약간 흐름과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상 깊었던 일이 저희 한여름에 8월이었어요. 작년 8월에 주말에 갑자기 학교에 물건을 두고 와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2시였거든요. 야구 학생이요? 네, 그 야구한 학생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어도 땀이 나는데 너무 더운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땀을 좀 그래도 가야죠. 중학교 진학하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에서는 이제 성적과 진학이 맞아요. 너무나 이제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낙오밖에 없다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괜찮고 그리고 준호가 계속해서 이태호 아니죠? 광수한테 배우는 이유는 그 메달의 달콤함은 준호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 이게 마지막 활동으로 갔을 때 좀 흐름하나 진로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공부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좋은 대학교나 좋은 회사에 취업 못하면 내 삶이 지장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이걸 이어서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이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든 아니면 우리 집에서 일어난다면 학원에서 엄마랑 이제 때리는 선생님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모든 친구들끼리 역할극을 하라 한번 구성을 해보라고 하든 이렇게 할 거지만 이제 마지막에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때리는 선생님 혹은 때리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성적이 올라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코치의 폭력이 광수 코치한테 이어지고 그 폭력이 준호한테 그렇죠. 이어지고 그게 다시 동생한테까지 이어지는 그 대물림을 조금 상기시키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까 서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나빠요라고는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죠. 제가 네. 보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마지막이 조금 이 영화에 오게 튀잖아요. 그냥 정말 혼자 했는데 갑자기 1등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 영화가 맞아요. 결말이 진짜 오게 튀거든요. 사실 결말을 그렇게 안 했으면 열린 결말로 했어도 굉장히 좋은 영화였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정지우 감독이 그래도 말하고자 하는 게 그 폭력적인 걸로 아니고 자기가 혼자 했을 때도 잘 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1등을 하면서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어떤 꼬마가 1등하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꼬마가 이 준호한테 묻잖아요. 형 1등하면 기분 어때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준경 쌤이 말씀하신 1등을 하면 본인 그 스스로 동기가 생긴 거잖아요. 1등 이거를 성취해본 사람만이 안다는 그 1등의 달콤함을. 그래서 이거를 조금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스스로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100%는 아니더라도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의 일부라도 알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 내적 동기가.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조금 알 수 있는 거를 활동 3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게 되게 필요하긴 한데 내적 동기가 어렸을 적에는 잘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렸을 적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렸을 적에는 이제 누군가 코치나 멘토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이제 발전이 안 되면은 이제 뭐 대학교 가서 또 과외를 받는데 이런 이제 그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게 당연히 부모님은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학교 선생님의 관계에서는 이거를 누가 되게 터놓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만 그냥 하고 너가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다라고 하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이 없는데 이 영화 수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한번 너희가 이 처한 형실이 왜 이렇게 우리가 강요를 하고 있으며 이런 거를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본다는 거에서 그래도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원이 선생님 말씀하신 그 마무리가 오베티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아이들도 그 마무리가 엄청 공감은 안 될 거예요. 갑자기 1등을 한다고. 네. 근데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조금 폭력을 써서 1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이제 1등을 못하는 게 현실적인 거 접근을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정말 맞아서 뭐 국가대표가 돼서 선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수영이 준호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수영은 좋은데 1등은 못했기 때문에 국가대표는 못됐지만 정말 수영 코치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 중에 어떤 게 옳아라는 질문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1등을 해버리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진로 교육을 어떤 걸 생각한 거예요? 저는 진로 교육에서는 그거였어요. 이 아이가 방금 준경쌤이 말한 것처럼 비슷한데 만약에 계속 맞는다면은 과연 우리가 메달을 따면서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사실 의문이었어요. 왜냐면은 꼭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이 엄하게 해서 뭐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데 또 그런다고 해서 1인자가 되기는 힘든 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은 의외로 2위나 뭐 3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람이 진짜 코치도 잘 받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진짜 강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 뭐 진로를 정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만 뭔가를 내가 할 때 그 좋은 코치와 플러스 내가 정말 좋아서 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있다면은 진로를 내가 꾸준히 하고 이걸로 성공하는 데까지 큰 원동력이 된다. 이런 식에서의 진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진로를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평생 할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로 힘들지만 뭐 성취해내고 싶은 것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이게 아마 진로의 그 효능감의 하나에 이게 있어요. 내적 동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에서의 진로 교육이었고요.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학부모에서는 되게 참 얘기는 많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주 감독님 한번 꼭 뵙고 싶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제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정주 감독님 언제가 될지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라도 그냥 해볼까. 예, 정주 감독님도 실제로 되게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 그러셔가지고 몇 분 중에 한 정주 감독님이나 임순례 감독님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거든요. 뭐 정주 감독님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 영화를 할 텐데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 원희쌤한테는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학교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 정말 이런 맞아요. 저희 학교에 전국에서 1등하는 수영 선수 있었어요. 그 영재 발굴자를 나오는. 근데 저희 그 애랑 같은 학년에 또 수영을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그냥 딱 애매한 딱 4등 수준인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두 부모님 다 아는데 그 조금 못하는 애 부모님을 한번 꼭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부모님이 이 영화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지 그런 것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제 4등에서 부모님들이 되게 이렇게 푸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4등에서 1등 되는 것보다 3등이라도 해서 3등이라도 되길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우리 입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4등으로만 남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도 못 가는 거고 그 현실적인 어떤 욕심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부모가 그런 욕심이 없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그런 욕심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도 같이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통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이게 은근히 그 마음의 근육이 좀 단단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상처를 크게 안 받는 아이면은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이를 판단해서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이랑 협업을 가능한데 맞아요. 만약에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이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 아이라면은 진짜 많이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좀 달래면서 좀 약간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강하게 하는 방법이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는 거. 아이의 성향을 잘 보고 그 아이의 그 진로를 위한 방법을 같이 조율해야 된다는 거. 이런 면에서의 학부모 연수 방향을 잡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부모님들이 은근히 아이와 대화를 통한 조율을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막상 부모들은 또 네. 아이들이랑 그리고 부모가 답정너예요, 은근히. 그래서 저희 반 아이도 항상 하는 얘기가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학교에 와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뭐 활동을 통해 나왔길래 이거를 좀 써놓자라고 했더니 쓰는 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엄마가 알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그 속마음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한 거를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돌려서 전달을 하거나 이런 필요가 있지 않나. 아이는 그 속마음을 학교에서만 얘기할 뿐 집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학부모 연수를 제가 수업을 팁으로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잠깐 멈추고 바둑 얘기는 네.